공부는 꼭 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이nem북입니다. 오늘은 일본 유명 소설가인 요시모토 바나나의 자전적 에세이 어른이 된다는 건 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대표 소설로는 키친, 아르헨티나 할머니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재미있게 읽었고 몇 번이나 다시 읽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들은 30개국의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매우 인기가 많았던 책입니다. 한때 지하철에 타면 소설 키친을 손에 든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죠. 이렇듯 세계적인 명성을 안게 된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학창시절은 어땠을까요?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한 공부벌레였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입니다. 오늘 발췌하여 읽어드릴 내용은 어른이 된다는 건 이라는 에세이의 한 부분, 공부는 꼭 해야 될까? 입니다. 지은이 요시모토 바나나, 옮기니 김난주, 출판사 민음사입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즐거운 어른 탐구,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공부는 꼭 해야 될까? 저는 어느 시기부터 학교에 가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고등학생 때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어슬렁어슬렁 교실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소설을 쓰거나 수업 내용을 조금 끄적이거나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거나 그렇게 제멋대로 시간을 보냈죠. 이렇게 쓰면 혼자서 재미있게 지낸 것처럼 보이겠지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용히 다른 짓을 하고 있을 뿐이라 주의를 주기도 껄끄럽고 참 불편한 존재였을 것 같아요. 몇 번이나 혼이 나기도 하고 선생님의 꾸중에 울기도 하고 맞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한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책상에 묶여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어른이 되고 말았던 거죠. 저는 작가가 되겠노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작가가 될 테니까 작가가 되기 위한 공부에 시간을 쓰고 싶었죠. 그것이 저의 공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 언제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으면 인생이 따분해지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따분함을 달래기 위한 재밌거리도 참 많은데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도 역시 배움을 얻지 않을까 합니다. 뭐가 되었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알고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공부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들은 모두 말이 그렇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공부는 해두는 편이 좋지 라고 하거나 고등학교 학력 수준도 못 맞추고 작가 같은 힘든 일을 어떻게 하겠니? 라고 몇 번이나 주장하곤 했죠. 지금은 뻔뻔한 아줌마가 되었기 때문인지 자기 의견을 좀 더 얘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지 이유는 전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이란 그렇게 재주가 좋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한 단계씩 허들을 높여가면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할 수 있게 되는 일은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기지 않으리만큼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학교 공부를 하면서 작가가 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슬아슬하기는 했지만 고등학교도 대학도 일단 졸업은 했으니 어떻게든 허들을 넘은 셈이죠. 하지만 저의 열정은 날로 뜨거워져 더는 억누를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똑같은 수업을 받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취업에 매진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 나름대로 지내는 식으로 밖에는 저항할 길이 없었죠. 정말 죄송스러운 구실이고 또 지나친 말이라는 건 알지만 제 관심을 끄는 내용으로 수업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그런 수업이 있기도 했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 구체적으로 쓰지 못하겠으나 과목에 상관없이 넓은 시각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수업은 아무리 졸려도 즐겁게 들었습니다. 일본 학교는 특히 자신이 관심을 갖지 못하면 선생님은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도 모두 얌전히 앉아 듣고 있는데 나만 이러네, 미안하게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면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 대신 가슴 설레고 신나는 일이라면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배워야지. 더욱이 자신의 미래에 필요한 공부라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스스로 궁리를 해야지. 그렇게 말이죠.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도스토옙스키도 톨스토이도 나스의 소세키도 읽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고전 몇 권 외에는 미스터리와 SF, 만화, 프랑스와즈 사관과 다자이 오사무와 다치아라 마사아키만 줄곧 읽었죠. 그래도 자신이 읽은 것을 일러스트로 그리고 감상문을 쓰는 등 저 혼자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는 배울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제 나이 50이 되어서야 처음 읽은 고전도 무척 많고 옛날 영화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공부는 몇 살이 되든 할 수 있죠. 이런 자세는 고등학교 수업 때 혼자 멍하게 지낸 태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야, 그래도 괜찮았던 거잖아 하고 지금에야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네요. 본디 인간이란 구분된 시간에 따라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쉬는 시간 10분 후에 바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사회에 순응하기 위해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그러니 졸업장이 필요해서나 이런 공부가 하고 싶어서 이 학교에 들어왔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혹은 생각지도 못한 공부에 푹 빠져보는 것도 좋고 쉬운 것만 찾다가 나중에 큰 코 다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무튼 너무 치열하게 생각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쯤부터 앞에서도 썼지만 그만들어도 상관없는 수업을 억지로 듣고 싫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책상에 묶여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오랜 시간 한 장소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콘서트나 세미나에서도 그 시절이 떠오르면 소름이 쫙 끼치곤 합니다. 정말 싫었던 거겠죠. 회사에 다니는 친구와 간혹 여행을 하는데요. 돌아가는 날 저녁 때쯤 울음이 터지겠다 싶을 정도로 기운을 잃은 친구 모습을 보면 늘 여름방학 끄트머리에 헤어질 때 울상을 지었던 사촌 생각이 납니다. 자유업은 자유로움은 아니라서 무수한 제약이 있는 반면 보장은 아무것도 없죠. 제 일은 정말 힘겨운 일이지만 그런 때만은 일상에서 이 고통스러운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자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훗날이 걱정스럽지만 일요일 밤에 내일 학교 가는 거 진짜 기대된다. 쉬는 날도 재미있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또 재미있고 정말 행복해 라고 얘기합니다. 저 자신과 비교하면서 나중에 어떤 고생을 하든 한 번밖에 없는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 왠지 저까지 월요일이 아득해지는 우울한 기분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이패드로
사람이 죽은 집 일람 사이트를 보면서 깔깔 웃고 있어서 그 자유로움에 그만 말을 잃고 말았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 역시 훗날 어린아이에게 자유 같은 거 주지 말았어야 했어 하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웃는 얼굴을 보면 지금은 이래도 괜찮다. 천천히 자라주렴. 몇 번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인생은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해 주렴 하고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즐거움 속의 힘겨움에 대해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무쪼록 그대로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 인생은 나의 것, 자유로운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다 하고 생각해 준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